자, 교재 102페이지의 효율적 시장 이론입니다. 자, 이 효율적 시장은 우리가 대학교에 보면요, 경영학과에서 3학년 2학기 투자론 시간에 배우는 이 내용인데, 이 1967년도에 나온 이론이에요. 1967년 꽤 됐죠? 한 50년 됐나요? 자, 원래 주식 시장에서 나타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 새로운 정보가 유입이 됐어요. 그 유입된 새로운 정보가 즉각적으로 시장의 주식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입니다. 이 이론을 이 부동산 시장에 도입을 했거든요. 그럼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에 도입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부가 A라는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그 발표된 즉시 A 지역의 토지 가격은 급등하는 형상을 보이는데, 이런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효율적 시장 개념이거든요. 자, 그럼 이러한 효율적 시장은 시장의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시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의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 이 과거에 이미 사전에 발표된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이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만 시장 가치에 반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보와 미래의 정보를 획득을 하기 위한, 현재의 정보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뭐한다? 존재한다. 정보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약성 효율적 시장은 뭐만 반영되어 있다? 과거. 그래서 이 과거의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라는 회사가 2개월 전부터 주가가 변동되는 흐름을 분석을 해서 현재 그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 예측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모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초과 이윤이라는 것은 이 총 수입이 우리는 총 비용보다 크면은 초과 이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 이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상 이윤은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아요.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다는 것은 초과 이윤이 제로라는 얘기예요.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가 정상 이윤인데,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지만 정상 이윤,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과거의 정보에다가 또 뭐가 들어가냐? 현재의 정보. 자,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에다가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까지 요까지 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린 전문용어로 또 중간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중간성 효율적 시장도 뭐가 돼? 과거 현재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또 미래의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 미래의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더한 걸 뭐라고 하냐면요,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 현재 발표되는 정보를 대해서 우리는 이걸 공표라고 해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그래서 이 공표된 정보를 우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또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사업계획, 내년도 사업계획, 투자계획, 영업계획을 발표했죠. 그러한 발표를 토대로 해서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인데 또 그 발표된 정보는 누구든지 다 알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또 투자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유는 획득할 수 없지만 뭐는 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정상 이유는 얻을 수 있다. 자, 기본적 분석, 약성일 때는 기술적 분석, 중강성일 때는 기본적 분석.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때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죠. 자,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요. 자,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자,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사전에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 뭐라고 하죠?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초과 이유는 우리는 획득할 수 없다. 결코 초과 이유는 획득할 수 없지만은 또 정상 이유는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28회 시험에 이게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올해 시험에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 기업에 있어서 여러분 주식시장에 공시가 되지 않은 비공개된 내부 정보를 얘기하거든요. 비공개된 내부 정보인데, 자, 그러면은 이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 강성이죠. 올해 시험에 그걸 중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출제한 거예요. 그 지문이 올해 시험 정답이었습니다. 개념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항상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4페이지로 보시면은 우리가 할당적 효율성에 있어서의 개념이 우선 또 나타나죠. 자,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을 보면은, 자, 부동산 시장,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가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률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가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률이 있고, 또 자본 시장에서 우리는 매도자가 투자해서 위험을 감안한 또 수익률이 또 나타나겠죠. 자, 이때 자본시장에서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5%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성 부동산인 상가에 있어서의 수익률이 8%다. 그러면은 5%보다 뭐가 커요? 8%가 커요.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투자를 어디 할까요? 네? 상가에 투자하겠죠.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 주의할 건 우리 항상 이거는 뭐 진리예요.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돈은 이동해요. 예? 그래서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돈이 이동하는 게 자금 이동이 나타나요. 자금이 이동을 합니다. 그럼 자금이 이동을 하면은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이 높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뭐한다? 증가해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가